경매를 배워야 하는 이유. 임차인은 일정 기준에 따라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으로 나뉘게 된다. 이런 이유는 경공매에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임차인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이다. 선순위 임차인과 후순위 임차인을 나누는 기준은 말소기준등기인데 말소기준등기의 설정 일자보다 사업자 등록 신고일이 빠르면 선순위 임차인, 늦으면 후순위 임차인이 된다. 일반 상황에서는 선순위 임차인, 후순위 임차인 둘 다 대항력이 있다. 하지만 경공매 상황은 조금 다르다.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췄어도 말소기준등기보다 선순위 임차인만 대항력이 있고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대항력 요건. 일반 상황 매매, 교환, 증여 등. 대항력 요건.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고는 대항력을 가진다. 경공매. 대항력 요건에 선순위 임차인 자격을 가지면 대항력을 가진다. 상가 건물의 경공매 진행 시 환산 보증금이 기준 보증금을 초과하지 않는 선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과 대항력이 있으므로 배당 요구를 해 본인의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거나 배당받지 못한 일부 보증금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거주 후 낙찰자로부터 전액의 보증금을 돌려받고 건물을 비워줄 수 있다. 환산 보증금을 초과하는 선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으나 우선 변제권이 없으므로 배당 요구를 하지 않고 낙찰자에게 남은 잔여기간과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말소기준등기보다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환산 보증금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대항력도 없고 우선 변제권도 없으므로 임차 시기에 전세권 설정 등으로 물권적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지만 이마저도 후순위 임차인이므로 보증금을 전액 회수할지는 장담하지 못한다. 배당금이 원래 본인의 보증금에 못 미쳐도 그 차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고 설사 보증금 전액을 날리고 한 푼도 배당받지 못해도 대항력이 없기에 건물을 비워줘야 하는 임차인인 것이다. 환산 보증금이 기준 금액 이내인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이 있지만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보증금의 전액 회수를 장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순위 임차인이면 만에 하나 경매 또는 공매가 진행될 것을 감안해 본인의 보증금 회수에 손해가 없는 곳을 따져 임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보증금의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월세를 미납해 손해보는 보증금을 일부라도 만회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미리 알아야 대처할 수 있다. 임차인 입장에서 대항력의 유무는 본인의 보증금 회수와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이들 중 어느 누구도 임대차 계약 당시 몇 개월 또는 몇 년 후에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알았다면 그런 건물을 계약할 임차인이 어디 있겠는가. 목돈인 보증금을 넣고 있는데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치면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이렇듯 임대차는 계약 당시 소유자의 경제 사정이 멀쩡해도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얼마든지 사정이 바뀔 수 있다. 솔직히 임차인이 잘못한 것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된다. 경매로 진행되는 경우 선순위, 후순위 임차인의 지위에 따라 입장이 다르지만 정작 계약 당시 임차인 본인이 선순위, 후순위조차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래서 경매를 미리 배워두면 좋은 것이다. 경매 지식은 소중한 나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돈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번 배워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경매 지식, 당장 경매 재테크를 하지 않는다 해도 소중한 삶의 울타리를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경매를 배워둬야 하는 이유다. 로드옥션.